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이강선입니다. 네, 폭염 대응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폭염이란 더위가 심한 것을 말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기준이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33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절대적으로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인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시고, 특히 고령 농업인은 폭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절대 무리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꼭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이스팩이나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해서 작업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혼자 작업은 피하시고 누군가 함께 일을 하시면서 위험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는 휴식 시간을 자주 가져가시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온이 최고에 달한 낮 시간 12시부터 17시까지는 작업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농작물 폭염 피해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온으로 인한 뿌리 기능 저하로 비료 흡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피해인데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생리 장애들이 발생합니다. 식물체 시드름이나 표피 변형, 칼슘 결핍, 품질 및 당도 저하, 착과 불량, 기형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직사광선에 의하여 일소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 피해 현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옥천 피해이고요. 네, 배추밭에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주의 피해 현황이고요. 네, 수박이 일소가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18년에도 계속적인 폭염이 발생했고요. 당귀밭에 폭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고랭지에서도 배추에 폭염 피해가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고추의 일소가 피해 현황 사진입니다. 2021년 부여군에 있는 멜론 포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였고요. 2022년엔 인삼밭에 폭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도 고추 폭염 피해, 2024년 감이 떨어져 있는 폭염 피해 현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꾸준히 연도별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도 여전히 폭염 피해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목별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는 폭염이 지속 시 물 흘러내기를 실시하고 물을 깊게 관수하여 식물체 온도 상승을 억제하며 고온에서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리 비료를 증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팰 때까지는 벼가 각종 환경에 아주 예민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고, 잎질 마른병 등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 예방을 철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밭작물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에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관수하여 토양을 적당한 수분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볏짚이나 비닐 등을 피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적정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건조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면 질소와 칼리의 흡수가 급격히 늘어나 석회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면 12 같은 경우는 생육이 연약한 포장에 요소 0.2%나 제4종 복합비료를 5에서 7일 간격으로 2, 3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시설 재배에서 천창, 측창을 최대한 개방하고 차광하여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름병 예방을 위해서 병충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석회 결핍이 많이 발생하는데 생육기준 결핍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구 초기에 염화칼슘 0.3%액을 5일 간격으로 3일 정도 잎에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인삼은 고온기 대비하여 흑색 이중직 차광망을 더 씌우시고, 건조한 토양은 두둑이나 고랑에 충분한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울타리용 차광망을 걷어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과실, 잎, 가지에 햇빛 대인 피해가 증가하는데요. 야간 고온에
야광 고온에 따른 호흡량 증가로 광합성 산물 감소, 과시비대, 당도 저하, 꽂는 생성 불량, 착색지연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 온도가 31도를 넘거나 과실에 강한 광선 노출이 예상될 때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폭염 지속 시 물을 주는 시기를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설원의 작물은 하우스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차광, 환기, 냉방 시스템, 관수, 양액 관리, 시설 자동화 등으로 환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광 방법은 차광망 설치나 차광 도포제를 살포하는 것을 들 수 있고, 환기는 측창, 천창 개방 및 순환팬, 배기팬 등을 가동하여 할 수 있습니다. 냉방은 수막 냉방, 쿨링 패드, 미세살수, 안개 분무 등으로 냉방을 하고, 히트펌프나 냉방 장치를 이용한 히트펌프나 냉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폭염 대응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폭염 대응 농작물 관리도 좋지만 농업인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